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 1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 13장은 제가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동체 행정 또는 공동체 자치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사례를 스페인의 몬드라 군하고 그리고 가비오타스 콜롬비아를 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작은 공동체라서 어,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바꿔서 이스라엘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책이나 동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신화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이 세상에는 성공한 그런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10번 시도하면 성공하는 건 한두 번이고, 일곱, 여덟 번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한 말을 이루는 걸 말해요.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성공의 확률,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 적습니다. 그렇다고 이 실패를 무시할 것이냐. 실패는 그야말로 실패니까 실패는 쳐다보지도 마. 이게 옳은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늘 중요한 것이 성공 노트보다는 실패 노트. 죄송하지. 죄송합니다. 실패 노트 또는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확률 로또는 800만이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아주 성공한 타자는 3할을 쳐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딱 10%예요. 1할이에요, 1할. 야구에서 1할 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야구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야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생에서도 성공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뻥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는 공기업 준비하는 과정,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의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좀 듣고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것도 있지만 오답 노트라고 하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공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걸 개인적 수준의 성공보다는 좀 공동체 수준의 성공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나치게 자본주의와 또 개인주의에 쌓여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저는 개인주의도 깨야 되고 자본주의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제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주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져 개인적 차원에서 할 필요도 없고 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스스로 이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공으로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라도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고독한 가운데 내가 이거 할 때 했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뤄냈으면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같은 철학이지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꼭 일기를 쓰는 습관이 들여라. 행정학을 plan, do, see, feedback이라고 했잖아요. C하고 feedback. 4단계 plan,
그 C 피드백 중에서 C하고 피드백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잘못된 점, 잘한 기업을 찾아서 다시 반복되는 생활에 반영하는 이러한 인생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성공이라는 건 없고, 결국 모든 사례에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가야 되는데, 너무 성공 요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패 요인도 함께 살펴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신앙적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삶, 그리고 밤에 어? 그 C 피드백을 하는 거, 일기를 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거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삶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수준에서 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 수준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의 몬드라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우리가 축구로 유명하죠. 발렌시아도 있고 마드리에도 있고 요 밑에가 보면 우리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축구로 유명한 나라고, 그런데 그 프랑스 쪽에 북쪽이죠. 스페인 북쪽의 요 지역이 몬드라곤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프랑스하고 가깝고 현지는 바스크라고 불러요. 스페인어로는 몬드라곤이지만 이 현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제주도 방언이 있듯이 여기는 바스크 언어를 사용하고 바스크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스크어로는 여기를 몬드라곤이 아니라 아사라테 이렇게 부르고요. 스페인어로 몬드라곤. 그리고 바스크 지역의 기프스코아 주의 주도가 몬드라곤입니다. 인구 2만 명 또는 10만 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만 명의 1인당 GDP 3만 4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5만 불 가까이.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지역의 출발은 1956년 우고라고 하는 협동조합, 공동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매출액이 약 16조, 일자리는 8만 개. 이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8만 개의 일자리.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액 240조에 직원 10만 명이거든요. 뭐 직원은 비슷하잖아요. 8만 명, 10만 명. 근데 매출액은 한 10배다. 그러니까 여기는 몬드라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 또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는 한 300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회사들입니다. 협동조합 회사들이 에로스트로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다양한 300개의 조직이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289개의 단위로 되어 있고 이 중에 협동조합이 110개, 기타 법인이 180개, 자회사, 재단. 그래서 꼭대기에는 아파트 카нг레스 협동조합의 최종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커미티,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룹은 산업 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인더스트리얼 그룹이 있고, 이것을 지원하는 금융그룹, 그 다음에 소매, 우리 CU와 같은 국내 동네마다 소매점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그리고 밑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 교육체계. 그래서 네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은 은행, 사회보장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요. 유통 부분은 에로스키라고 하는 우리 CU예요. 생각과 유사하게 각 동네마다 유통 체인이 있는 거죠. 지식 부분은 대학교 하나, 기술연구소 12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술연구원 12개, 직업교육 학교가 있고,
이게 몬드라곤 대학교, 우켈란, 이데코드니까. 그리고 산업 부문이 제일 큰데 여기에 5개 분야, 5개 분야 182개의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몬드라곤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역사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호세 마리아 응? 아리 아리에따라고 하는 신부님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1941년 다섯 개죠. 몬드라곤 지역에 봅니다. 근데 청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5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울보라고 하는 가전회사를 설립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협동조합부터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operation is the powerful lever that multiplie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키우는 그 lever, 지렛대가 되는 건 협동입니다. 그래서 operation, participation, social responsibility, innovation, 협동, 참여, 사회적 책임, 혁신을 4대 가치로 내세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들하고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몬드라곤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를 이렇게 8만 개나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그 생활을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분석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읽고 싶으면 여기 2016년에 나온 몬드라고는 어떻게 2마리 토끼를 잡았는가? 뭐예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고 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몬드라곤의 철학은 부유한 개인, 한 개인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과 그리고 매수 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창업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률에 기초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정관에 이 노동률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함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가치를 지켜나갔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8대 영역에 32가지 성공 요인을 하는데 8대 요인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리더십과 능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인간 개발과 참여. 실제 이게 그냥 자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는 것.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 개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연대 개발, 개인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누가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고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초 가치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완전 고용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먹고 노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 그다음에 성과 지향,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혁신을 통해서 고객 지향,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고객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살아남는 거죠. 프로세스와 사실에 입각한 경험 이런 것들이 8대 영역 32가지 성공 영역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모체가 되는 울보르라, 빠고르라고 하는 그런 가전업체가 파산을 당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왜 이게 모체가 되는 가전업체가 파산했냐면 대한민국의 삼성, LG 이런 게 너무 잘해요. 이게 유럽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파고르 제품보다 LG가 좋네. 다국적 기업들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1,800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 다 재고용 시켰어요. 다른 조직에서. 그래서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3%에 그쳤다. 것이고, 또 이게 조직이 확장돼 가면서 그 공동체 의식을, 그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국제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 책임감이 없이 돈만 벌려왔고,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는지, 말씀드린 삼성과 LG가 가상업체 유럽에 진출하고, 그래서 온라인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그렇지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이냐?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육은 이 8대 영역 32개 항목 스마트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힘은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 자본은 본딩이 있고 그다음 브리징이 있어요. 본딩 소셜 캐피탈하고 브리징 소셜 캐피탈이 있는데 내생적으로 튼튼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브리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외딴 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연결된 섬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을 무시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연결된 그걸 브릿징이라고 해요. 브릿징. 연대에서 함께 사는. 그래서 특히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 협동조합으로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은 이마트나 그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협에 가서 사는 것이죠. 생협 중심으로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2008년, 2013년 무슨 위기를 겪었는데 지나친 사업 확정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 성공이 아니라 중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실패에 대비한 대책으로 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령보험 이거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공동체에서 그런 실패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사례로 좀 더 독특한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쪽은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성경의 역사가 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근데 이 나라가 2000년 전에 로마가 침공해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사는데 2000년 만에 이 동부 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 이제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 성경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지만 제가 실제 방문해서 꼭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 자료로 번역을 못하고 영어 공부하는 겸 가지고 직접 영어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이 밑에 출처도 밝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키부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어 공부 같이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키부츠는 1909년에 이 파이오니어들이 주이시 내셔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완전 황량한 땅에 여기에 물을 대고 풀을 심고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하드십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키부츠 공동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70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는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 키부츠의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된다. 설명돼서 270개의 키부츠가 있고, 그리고 이 키부츠들의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농업이 제일 많습니다. 농업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업에 하는 게 24개, tourism, 그 다음에 교통, 시설,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 퍼스널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1910년대부터니까 거의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한 100년이면 3세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니까 세 번의 세대를 거치면서 초기에 파이오니어들, 설립자들뿐만 아니라 그 중간층, 지금 현대의 돌아서면 자녀 교육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공동체 중심의 자녀 교육을 애초로 1900년대 초반에는 했지만 지금 점점점 현대화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응?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응? 가족을 통해서 꼭 키부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 부분 키부츠 아이들이 이제는 좀 개인적인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 있잖아요. 키부츠 공동체라고 해서 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응? 자유는 있는데 책임을 안 지면 이걸 방종이다. 방종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책임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그 노동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결정한 것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뭐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하게 응?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키부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가 세계 네 번째로 이제 100년이면 34, 3세대로 가죠. 파이오니어 시절에는, 창립자 시절에는 정말 성경에 기초한 공동체, 거의 사회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조금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교육도 바뀌고 있고, 공동체 생활도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갔으니까요. 공동으로 해야 할 일 빼고 나머지는 좀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현대 산업하고 완전히 네, 벽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나오고 그 기업들이 나스닥에 가서 성공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뉴 테크놀로지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엔지니어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 세상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 공동체적인 삶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고민거리가 키부츠다. 그러면, 왜냐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추구하고 또이 신앙생활보다는 개인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키부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 공동체, 그런 성경적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 특히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한남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비판하는데 문사철 필요해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 필요한데 그거는 교양 수준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굳이 전공과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공과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리 학교 앞에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이라든가 지식 중심으로 전공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문사철에 대한 거는 기본으로 까는 거니까 교양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에는 이제 생활 공동체니까 먹고 사는 직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남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역할도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꿈꾸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곳곳 마을마다 형성이 되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놀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 경제의 기본 원리는 이윤국대화가 아니라 일자리 국대화, 즉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키부츠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예전에는 철저한 공동실 기반의 공동체 했으나 지금 사유화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소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또 옛날처럼 활발하게 활동했던 키부츠가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유화되고 있는 키부츠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손길의 신문에 나온 것들에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공동체와 가치라고 하는 또 그냥 해외 사례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 수업 시간에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